네, 오늘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은 통신조회 안 당하셨습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 난 아니지? 왜 그 말씀에 아쉬움이 묻어나올까? 약간 좀 묘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그럼요.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일인 거고 제가 이제 어제 최고위원 할 때도 대통령께서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 7명이 통신조회 된 사실을 가지고 격노했었던 그 당시 이제 후보였죠. 재작년이구나. 예.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 윤석열 당시 후보의 그 분노와 화가 막 느껴지던데 그때는 이제 7명이었지만 지금은 현역 그 야당 의원만 19명이고요. 당직자 보좌진까지 합치면은 약 140명이 되는 거라서 규모가 상당하고. 그럼 의원님 말고 의원님 그 보좌진은 혹시 안 당했대요? 있습니다. 저희 보좌진은 또 있습니다. 있대요? 네. 그래서 기준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잠깐만요. 그러면 그 통신조회에다 하던 그 보좌진은 혹시 그런 김만배 씨나 신학림 씨하고 통화한 적이 있었대요? 모르죠. 그래? 아닌 것 같던데요. 아닌데 어떻게 통신조회가 나와요? 근데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의원님 한 분도 그 당하셨는데 그분은 전혀 이런 것과는 무관한 그냥 그 지역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인데도 김만배 신학림 두 분과는 그렇죠.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심지어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차원이었다. 그래서 김만배, 신학림 두 사람의 통신 내역을 그러니까 뒤지다 보니까 그 이제 통화 기록이 쭉 나오니까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군가 조회한 거다 이거잖아요. 검찰 설명은.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김만배, 신학림 두 사람하고 통화는 한번 해봤어야 통신조회에 당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왜 당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뭐든지 최소화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맥시멈으로 일단은 다 돌리고 보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또 언론인들과 관계된 친인척들까지도 조회됐다는 이제 보도를 봤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민간인 사찰이라고 우리가 명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요? 그럼 당차에서 대책은 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서 140여 명이라는 거를 이제 밝혀낸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연결고리들을 찾아야 돼요. 어떤 건을 가지고 조회를 한 건가. 알려진 거로는 대통령 명예훼손 건이지 않냐라는데 그것도 아직 확인은 되지 않은 것이라서요. 이제 해당 상임위 등을 통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답변을 좀 받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끝까지 좀 확인 좀 해야 될 거고 제도 개선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통신조회는 지금 영장 없이도 가능한 건데. 네, 그나마도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개개인에게 이제 그 통신조회 사실을 알려주게끔은 돼 있는데. 유예를 여러 번 할 수 있게 해서 7개월 이후에나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즉각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 오늘 발의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추천을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이 문제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걸까요? 글쎄 이제 원내 판단이라 뭐 제가 그 정확한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이 있으니 본인의 말에 책임지려면 직접 해야 한다. 그전에는 후보 자격에 불과했기 때문에 말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지시를 등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의힘 이름으로 발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 그걸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우리는 우리 안을 내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쏟아낸 말했을 거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책임지고 발의를 해라. 네. 그러면 그러니까 통과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번 협상을 해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으면 그걸 올리겠다. 그렇죠. 이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결국 국회는 협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어려운 거는 여당과 정부 측에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법안도 없고요. 협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김건희 특검법 안 돼. 최상병 특검법 안 돼. 거부권 이것만 있었지 하고 싶은 게 안 보였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서로가 있어야 협상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한번 협상을 해보자 하는 의미이죠. 한동훈 대표는 어제 금투세 가지고 토론하자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 혹시 당 안에서 논의를 좀 해보셨어요?
저희 당 안에서도 이제 금융 관련해서 이게 전문성을 갖고 계신 의원님도 계시고, 네. 뭐 원내대표님 본인 스스로가 이제 회계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고, 그래서 저는 뭐 하자면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영수회담 얘기를 해서. 네. 국민의힘이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꾸렸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일단 뭐든지 그 네이밍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일단 뭐 그냥 그 이름을 탁 보는 순간 저는 그냥 좀 그랬습니다. 왜요? 아니 너무 그냥 상대를 적으로만 생각하고 이 국회 안에서의 정쟁과 서로를 악마화하고 있는 그것의 축소판의 제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근데 궁금한 게 네. 민주당에서 탄핵을 위한 어떤 공식적인 어떤 그 당 차원의 공식 절차나 행동이 들어갔나요? 어떤 탄핵이요? 대통령 탄핵. 아니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이라고 해서. 아마도 이제 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한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방통위원장을 저희가 여러 차례 탄핵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이전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지금 이진숙 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방송 언론을 탄압했던 장본인이었으니까 그랬고, 예. 또 독립기념관장도 보면 독립 투사들과는 정반대에 있는 인물을 관장으로 임명을 하고, 노동부 장관은 노동을 가장 탄압했었던 대표적 인물인 김문수라는 분을 노동부 장관으로서 임명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 야당으로서는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원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사실들이 밝혀지면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들을 들으면서 임명을 철회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떠한 사안이 나와도 아무도 철회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저희로서는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는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얘기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투표율이 좀 저조해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나오는 투표율은 이제 ARS가 빠져 있는 부분이어서 네. 지난번 제가 했을 때는 ARS가 포함된 투표율이라 지금 그 이제 비교치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ARS 투표까지 다 취합이 됐을 때의 투표율을 비교해 보셔야 실제로 투표율이 떨어졌냐 아니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지금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네, 네. 그나저나 오늘이 8월 8일이고 열흘 남았어요. 예. 최고위원 임기가 네. 의원님의. 근데 왜 이렇게 만면에 이렇게 미소를 띠십니까? 임기가 열흘밖에 안 남았으면 좀 아쉽지 않으십니까? 예, 뭐 숨길 수 없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후련하십니까? 아니요, 후련하다기보다는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아쉬움도 많고, 예. 글쎄 너무나 그 엑기스로 지도부 정치를 제가 경험했던 것 같아서 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 최고위원 경선이 좀 상당히 치열하잖아요. 네. 대표 경선은 별로 안 치열한 것 같고. 근데 최고위원 경선 치열하게 진행되는 걸 보니까 지켜보는 감상평은 어떠십니까? 그것 또한 그래, 최고위원 선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저 혼자 예. 연설을 보면서 이제 되뇌이곤 하는데 이미 끝난 사람의 여유이겠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굉장히 한 발 한 발 힘드실 테지만 저는 그만큼 그러니까 왕관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얻어지면은 이제 걸음걸이도 쉬워질 수밖에 없어서 네.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또 지지자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그 반발이 상당히 커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싸우기만 잘하는 민주당이어서는 안 되고요. 대안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민주당이 운영하면 저렇겠구나를 보여줘야 할 지도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3자의 평은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되든 결국은 다양성은 별로 담보가 안 되는 최고위원회가 될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 주시죠. 그래. 막상 이제 지도부가 시작이 되면 예. 각자가 다 헌법기관으로 그 입법기관으로서 들어와 있는 분들이라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생활을 하셔야 되니 그냥 단순히 그냥 천편일률적인 말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선 때와 경선 후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왜 아쉬우십니까? 예. 그 의원님이 최고위원 임기 그만두는 거요? 그럼 그래도 저희 고정은 네. 계속 하셔야 되는데 뭐. 아니요. 뭐 점점점. 네. 예. 예. 어디 도망가실 생각은 접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를 좀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요 며칠 상당히 좀 화두가 됐던 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예. 사면은 되는데 복권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광복절 특사 때 복권이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사면이라는 거는 대타협인 것이니까 상징적인 대통령의 제스처이기 때문에 복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뭐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으니까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취하는 스탠스를 보면 별로 이렇게 청신호로 보여지지는 않아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안 해줄 것 같다고 전망하세요? 네네. 왜 안 해주는 걸까요? 만약 안 해준다면? 왜냐하면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달라진 대통령의 모습을 모두가 기대했지요. 예. 왜냐하면 총선에서 심판 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저는 이진숙 임명을 보면서 확 느꼈고 네. 최근에도 만약에 뭔가 야당과 타협하고 싶은 여지가 있었더라면 여야 정상설협의체를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하셨던데 네. 이거는 대통령이 요청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여야 간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됐든 당대표가 됐든 대통령 앞에서 아무 얘기도 못 하시면서 여야가 지금 만나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면 다 꽝인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실타래는 결국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국회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휴가를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은 여전히 아무것도 안 바뀌었구나. 그렇다면 이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사면과 관련해서도 네. 아무런 변화는 없을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도 지내셨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에 국정 브리핑을 할 것 같다고 하고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방안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맨날 말은 잘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켜야 말이죠. 뭐 국민들과의 소통도 많이 하겠다고 하셨지만 네. 처음에 하셨던 도어 스태핑조차도 몇 번 하다가 지금 다 말짱 꽝이 됐고 뭐 말씀하신 게 지켜지는 게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이것도 해봐야 한다. 예, 아무것도 못 믿겠습니다. 전 솔직히 얘기해서 이 자리에서도 이부속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수십 번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도 제가 여러 번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까지도 안 만들어졌잖아요. 오래 걸리나요, 실무 작업이? 아니, 그게 뭐가 오래 걸립니까? 이부속 실장 한 명 딱 만들면 조직 금방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저는 그분의 진정성을 하나도 일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 구상을 뭔가 끝내고 돌아올지는 내뱉는 말이 무엇인지를 봐야 제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말은 못 믿겠고 행동하는 걸 보고 맞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자. 네. 근데 이런 사실이 너무 답답하고 좀 화가 나긴 하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은 첨금과 같은 것이어서 함부로 내뱉어서도 안 되고 뱉어진 말에 대해서 야당 의원조차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그냥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언론인도 그렇고 모두 심지어는 여당 의원들조차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금세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상수로 깔고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작금의 상황이 정말 너무 답답하고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무너졌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청와대를 근무하다 보니까 이 야당 입장을 떠나서 정말 대통령실은 이렇게 운영되면 정말 안 됩니다. 각성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는데 의원님도 하루빨리 휴가가 필요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